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뉴스 속에서 돈이 되는 뉴스를 골라 핵심만 콕콕 짚어보는 돈이 보이는 신문 읽기 시간입니다. 네, 친절한 설명을 대해주는 뉴스 큐레이터 밀레니얼 머니스쿨의 신희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대표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기사들을 가져오셨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 동행 지수가 이제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낸다라는 거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경기 동행 지수 하락하면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 통계청이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것을 네. 발표를 하는데 11월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 경기 동행 지수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 하락폭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행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행지수라는 것도 같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예. 가까운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도 5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행지수도 하락, 동행지수도 하락. 하락.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부정적인데 미래의 경기도 그러네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그나마 있는 동행지수가 떨어져도 선행지수가 조금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면 그렇죠. 희망적인데 네, 둘 다 이제 현재로서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다. 이제 상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네. 전체 산업 생산이라는 거는 소폭 늘었습니다. 근데 0.1%라서 아주 소폭 늘었는데 이제 안 좋은 거는 경제 이제 우리 경제 중추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업황부진으로 11%나 이제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은 부분이고 예. 소비도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아무래도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부담도 있고 또 이태원 사태 같은 어떤 소비 심리를 위축하게 하는 네. 그런 요인들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제 상저하고로 갈 것이다 올해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반기에는 좀 계속해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좀 보도록 할게요. 서민층 덮치는 공공요금 관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도 이제 전기요금이 세 차례 인상이 됐는데 근데 전기요금도 또 오르고 또 버스, 뭐 지하철 요금 지금 다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억눌러왔던 공공요금이 이제 한 번에 인상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기가 침체기로 가고 있는데 물가도 고물가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요금이 모두 300원씩 인상되는 게 유력한데요. 이게 전기요금은 이제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겨울철 지나고 나서 그래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상폭이 전년보다 2배 안팎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뭐 인상폭이 상당할 거다 이렇게 미리 이제 예고를 한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네네. 굳이 그러게요. 꼭 올려야 이 되느냐?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또 물가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굳이 이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한전,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이제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한전만 해도 이제 지난해 34조 원의 예.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가스공사는 9조 원,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원이나 적자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울 때 이제 저런 뉴스들이 이제 또 나오니까 네. 더 우울해지는데 네. 사실은 이 공공기관 공기업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적자가 마냥 쌓일 수는 없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좀 어떻게 네.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어요. 늦었죠. 꾸준히 조금씩 올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안 네. 올리고 안 올리다가 버티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네, 이제 한 번에 올라가게 되는데 마침 또 지금이 경기가 안 침체로 좋은데. 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원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발 반값 전세에 서울 집주인들이 떨고 있다고요. 네, 그 전셋값이 예. 천정부지로 뛰던 때가 사실 몇 년 전이었는데
벌써 이제 요즘은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네네. 합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는 세입자가 많이 줄어서 집주인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집값이 떨어진 건 알겠는데 네. 전세값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면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제 커진 그렇죠. 거죠. 이자 부담이 늘죠. 네, 예. 그래서 전세 대신 월세로 많이 갈아타면서 지금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전년 대비 5%나 하락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에 보여드린 게 이제 마포구인데 사실 예. 강남 3구 다음으로 마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마포는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은 입지 좋은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곳에 전세값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된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각한 상황인지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자기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저렇게 전세값이 반값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뚝뚝 떨어졌는데 네. 전세 안 쓰고 월세로 지내는 게 그래도 나은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 또 여력도 이제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이자가 그만큼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자가 부담이 높아지니까. 네, 반전세나 오히려 그렇죠. 월세로 이제 가려고 보통 하는 그 월세 상황인 납입에 가고 음. 그 전세 대출로 내야 되는 이자고 계산을 해봐서 맞습니다. 뭐가 더 유리한지 결정하게 네, 되더라고요. 이제는 월세가 조금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금을 확보하지 않은 임대인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텐데.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자금 융통이 지금 어렵다 하면 예. 이게 이제 바로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분들이 거꾸로도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출을 내가 이제 받을 수 있을 만큼 예. 이미 받아서 예를 들면 뭐 연끌을 해서 투자를 예. 했다든지 더 이상 대출 신용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아니면 DSR 한 개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예. 없다면 이게 이제 경매 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고 실제로 이제 경매 시장에서 이런 매물들이 조금씩 이제 상반기에 나오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첫 출연이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떠세요?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아침에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상반기 경제가 좀 침체로 가고 어렵다고 그러게요. 하니까 또 좋은 소식 나올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나와주신 신희은 밀레니얼 머니스쿨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